정치원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통일부가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그 사진 10장을 공개를 한 데 이어서 영상을 추가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공개 배경을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전재수 의원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지난주에 이 희대의 살인마들이죠.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연쇄적으로 16명을 죽인 살인마들입니다. 이 사람들 사진을 10장을 공개를 했는데 마치 이제 그 북한으로 북송되는 것에 대해서 이 저항하는 듯한 그런 사진 10장인데 이 사진 공개만으로 국민들 여론이 이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동영상을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여론몰이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마 여론을 좀 우호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이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됩니다. 정권은 바뀌더라도 정부는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식이 있을 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3년 전에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 다음에 16명을 죽인 희대 이 엽기적인 살인마들, 이 북송을 했는데 이때는 이 통일부, 외교부, 그 다음에 해경, 그 다음에 국방부까지 이 다 입장을 발표를 다 해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뭔가를 감춰놓고 숨기고 있다가 뭔가 들킨 것이 있습니까? 아무런 사실관계 변화도 없고 팩트의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과연 어떻게 개입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개입을 통해 가지고 통일부와 해경과 국방부와 외교부의 입장이 이렇게 180도 바뀌었는지 철저한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특별검사까지 해서라도 아니면 이 정부가 끝이 나고 난 뒤에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은 여론몰입니다. 16명을 죽이고 이 넘어온 사람들 왜 지금 북한으로 돌려보냈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 전체에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주장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지금 이제 여론도 막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국정 운영의 동력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인사에 대한 문제 또 경제적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부터 관심을 좀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과도한 어떤 집착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저는 이러한 과도한 북풍 공작은 빨리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사진 공개에 이어서 오늘 이제 동영상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북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자해를 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면은 지난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 지난주에 사진으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라는 걸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이 지금 지난주에 사진으로 여론이 먹히지 않으니까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사진으로 이미 기순 의사의 진정성 부분은 이미 전 정부에서 주장했던 것이 허위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건 왜 공개를 하게 되었냐면
태용호 의원실에서 우리 당의 태용호 네.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국회법에 따르면은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통일부 내부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태용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고 그 제출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지금 사건이 뒤집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영상과 지난주 사진이 아무런 이유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정권에서 북송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해서 북송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정성 없는 사람이 왜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느냐 이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다시 지금 재조명되고 불거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고 또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안 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당연히 발버둥 치죠. 당연히. 아니 16명을 도끼하고 망치로 죽이고 넘어왔는데 북한으로 넘어가면은 아니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네. 16명을 죽인 살인마들이 그러면은 그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춤이라도 추면서 북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안 가려고 필사적으로 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하시던데 저 16명을 죽인 살인 사건은 말하자면 엽기적인데 북한 해상에서 벌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살인마들이 20대거든요. 20대들인데 이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다음에 무기 전부 다 버립니다. 그다음에 이 배는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전부 증거인멸 다 해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법원은 철저한 증거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게끔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가지고 북한 해상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북한하고 사법 공조도 안 됩니다. 우리 법정에서 내가 죽인 거 아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무죄 받고 나와가지고 이 엽기적인 살인마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착금 받아가지고 대학 다니고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아가면서 정부로부터 집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마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권을 옹호할 거면 얼마 전에 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까? 그 유우성 씨,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16명을 죽이고 넘어온 사람들 인권을 옹호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이죠.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 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 16명을 죽이고 넘어온 사람들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저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일을 벌일 때가 아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인권과 법치주의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단순히 16명의 살인마니까 북쪽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20몇 명 엽기 살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은 법에 의한 절차 밟지 않고 재판 절차 밟지 않고 그 사람들 사형시켜야 됩니까? 그 사람들 세금으로 교도소에 가둬놓는 것조차도 세금으로 우리가 밥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럴 필요 없다라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문명국가, 법치국가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국가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받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국가를 가지자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과 원칙, 인권의 기본적인 문제를 16명 살인했다라는 그 사실로 자꾸 감정적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민주당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까 또 뭐 재판을 어디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법 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은 사법이 왜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수사 시스템이 그 사람들 페인트 칠하고 했다고 공해상에서 뭐 시체 버렸다고 증거 발견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사법부에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국가 권력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형수 의원님께서 인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예로 들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도주를 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쫓겨댕깁니다. 쫓겨댕기다가 대한민국 해군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귀순 의사가 있으면 쌍수를 들고 우리 좀 빨리 좀 구해달라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 동안이나 도망을 댕깁니다. 공포탄 쏘고 난리를 했습니다. 난리를 쳤는데도 도망을 댕깁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해군 특수전 부대원들을 투입해가지고 제압을 해가지고 제압을 해가지고 끌고 옵니다. 끌고.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 귀향의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처리를 할 때 귀순 의향서가 있냐 없냐 이거를 자꾸 새로 발견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귀순 의향서는 당연히 썼죠. 당연히 썼고 다만 그 의향서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한민국 법정에 세웠다고 손 칩시다. 자, 증거 있습니까? 증거 이미 인멸 다 했고요. 북한 영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사법 공조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이 사람들 처벌을 할 텐데 무죄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만히 판단했을 때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흉악범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무죄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흉악범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을 사법적 판단, 사법적 잣대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앞으로 될 것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듣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다 기순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데 시기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기순 의사를 표명한 사람만 기순한 사람으로 간주를 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간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 간첩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이 무슨 기순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기순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으면은 그 사람이 간첩죄로 조사받고 처벌받는 것은 변론이고 그 후에는 우리 국민으로 처벌받고 난 이후에 또는 처벌받는 과정에서는 우리 국민으로 재판을 받고 그 후에 삶은 우리 국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혼돈해서 처음에 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면 마치 기순 의사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송되는 순간에도 기순 의사를 표명을 했으면 기순 의사 표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자꾸 이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어도 공범이 두 사람이 자백을 하면은 한 사람의 자백의 보강 증거,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 증거가 됩니다. 그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고 또 그게 만약에 안 돼서 뭐 법정에서 부인을 해서 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흔적들을 우리 과학 수사의 영역으로 충분히 찾아내고 DNA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DNA까지도 다 지금 검출해내는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뭐 바닷물로 씻어내고 페인트 칠 뭐 했다라고 그 증거 못 찾아내겠습니까? 그것은 지나치게 그 우리 수사와 사법의 영역을 정치가 침범한 것입니다. 미리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흉악범으로 이런 사안이 처음 있었다고 아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서 지금 우리와 같이 흉악범, 살인사건, 집단적인 무슨 마약 거래 이런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탈북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23명에 달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게 처음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의용 전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당시 북송 결정은 정당했다 이런 입장문을 내고 5시간 뒤에 대통령실은 조사에 협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맞대응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신구 권력 간 충돌로 비칠 여지도 충분히 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뭐 그 부분은 그 정의용 우리 저 지금 전 그 국가안보실장이 의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인데 그걸 신구 권력 간의 충돌로 봐서 우리가 새로운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다라는 이런 지금 연출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지금 정의용 전 실장이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몇 가지는 이미 반박을 했고요. 또 몇 가지 또 반박을 하자라면은 그 정 실장이 우리 법에 따라서 추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법에는 추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북한 이탈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는 것만 이제 지원과 추방은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추방할 수 있는 개념은 없고 이 사람들이 난민이 아닙니다. 난민은 무국적자나 외국인이 돼야지 난민이 되는데 이분들은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순 의사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기순 의사가 나중에 표명됐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년을 동안 살고 있다가 엽기적인 살인을 수십 건 저질렀다. 그 사람 증거가 없어서 우리 국민으로 우리 법정에 처벌할 수 없다고 그때 가서 북한으로 보냅니까 그 사람? 이거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본질은 동일한 문제거든요.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마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재수의 말씀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든 아니면은 이 흉악범들 북송과 관련된 문제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이 과거의 일들을 덜쳐내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에 발발발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뭐 북한 정권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뭐 또 뭐 친북 정권이고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차별화 또는 이제 정치 보복성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뭐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사에 협조하라. 이 이야기는 말이 조사에 협조하라는 이야기지 수사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수사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죠, 이것은. 뭡니까? 도대체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원하는 게 뭐죠? 이 16명을 죽인 이 20대 북한 사람 2명의 인권을 옹호하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국위, 그다음에 남북 관계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로 이 정말 집권해 있는 말하자면 그런 집권하고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 얘기도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을 마치 우리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정말 저자제를 했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시작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냐면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유가족들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자료도 공개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충분히 객관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네. 거기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보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도 있고 지금 동해에서 목선 넘어왔을 때 합참의장 조사한 사건도 나오고 이렇게 줄줄이 나와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네. 딱 하나 말씀드리면 국정원에 없던 조직이 하나가 새로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고 난 뒤에 국정원에 없던 조직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찰심의관입니다. 이 감찰심의관이라는 조직이 생기고 이 국정원 감찰심의관에 누가 오냐면 대전지검에 있던 부부장 검사인가요?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분이 새로 생긴 감찰심의관으로 국정원으로 옵니다. 검사가. 그래서 이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정원의 대대적인 내부 감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의해서 두 전직 국정원장이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 가가지고 국정원 지난 5년을 탈탈탈 털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또 검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무리는 딱 한 가지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30초가 10초만 하겠습니다. 예, 예. 국정원에 검사가 파견돼서 감찰 업무를 담당한 것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전 정부에서도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감찰 담당 업무를 했고 법률심의관에서 파견되어 있었고, 근데 그걸 마치 이걸 수사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과합니다. 감찰심의관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정원 내 신설된 조직이고 이번에 현직 검사가 파견돼 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사안이 좀 많이 굴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짚어볼 수 있으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